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플립더러닝 그 11차 시 지난 시간 줄기에 이어서 오늘은 잎의 증산작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60에서 163쪽입니다. 자, 먼저 잎의 증산작용에서 잎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잎의 겉부분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잎새와 잎자루와 턱잎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잎새라는 것은 우리 잎의 몸입니다. 잎의 몸. 잎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엽록체가 있어서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잎새 밑에 부분 보면 이렇게 줄기가 있죠. 이 줄기를 뭐라고 하느냐? 잎자루라고 합니다. 잎자루. 잎새에서 줄기에 붙이는 부분입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작은 잎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잎들을 턱잎이라고 하는데 작은 잎 모양으로 어릴 때에 눈을 싸서 보호해준다. 눈이라는 것은 싹이 트는 곳입니다. 이 싹을 트는 곳이 닫히게 되면 더 이상 싹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눈을 싸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잎속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잎속을 한번 살펴볼 때 제일 바깥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큐티클층이라는 게 하나 있고 얇고 투명한 막입니다. 자, 그 바로 밑에 뭐가 있다? 그렇죠. 표피 조직이 있습니다. 표피라는 것은 껍질을 말하는 거죠. 잎의 껍질. 자, 표피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표피 조직은 자, 한 겹의 세포가 치밀하게 배열되어 있고 내부를 보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부를 보호한다. 식물의 속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엽록체는 없어서 강합성은 하지 못합니다. 자, 그 바로 밑에 뭐가 있다? 그렇죠. 울타리 조직이다 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앞에서도 나왔듯이 울타리 모양의 조직이다. 자, 엽록체를 가진 세포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다. 자, 엽록체는 무슨 색깔입니까? 그렇죠. 초록색이죠. 자, 이렇게 초록 색깔을 띤 세포들이 빽빽하게 모여있기 때문에 아주 진한 초록 색깔을 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식물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봤을 때 앞부분을 보면 그 윗부분, 앞부분을 보면 식물은 어떻다? 짙은 초록색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훨씬 더 짙은 초록색이고 뒷면을 보면은 그렇게 초록색이 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울타리 조직은 엽록체를 가진 세포가 많기 때문에 뭐가 활발하다? 그렇죠. 강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자, 그 바로 밑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해면 조직. 해면 조직은 세포들이 엉성하게 배열되어 있다. 이 말은 듬성듬성하게 배열되어 있어서 뭐가 있다? 그렇죠. 세포 사이로 공기가 드나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기공을 통해서 안에 있던 공기가 밖으로 나가고 밖에 있던 공기는 안으로 들어오고, 자,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해면 조직이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표피 조직인데 우리 표피 조직 뒷면에 보면은 자, 여기 보면 공변세포라는 게 있죠. 공변세포. 자, 엽록체가 있습니다. 두 개의 세포가 모여서 기공을 이루고 있다. 표피세포가 변한 것으로 두 개가 모여서 기공을 이루고 있다. 나중에 증산작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변세포. 자, 그 다음에 이 공변세포가 이렇게 생겼는데, 자, 공변세포 안쪽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을 뭐라고 한다? 공기가 통하는 구멍이다 라고 해서 기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공기가 드나들 수 있는 그 구멍을 기공이라고 하고, 이것은 이산화탄소나 산소나 수증기 등 기체의 출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지는 뒤에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잎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잎맥. 우리가 이제 식물의 잎을 보면 이렇게 잎이 이렇게 있으면 요 잎 사이에 이렇게 뼈마디처럼 이렇게 잎맥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작은 잎맥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잎맥. 자, 잎맥은 실제로 뭐냐면 바로 물관과 체관이 있는 관다발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관다발 줄기다 라고 생각해요. 자, 물관과 체관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렇죠. 물과 양분을 이동시켜 준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잎에서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뭡니까? 그렇죠. 엽록체를 가지고 있는 부분. 아까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 공변세포는 엽록체를 가지고 있어서 강합성이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잎의 기능입니다. 잎의 기능. 자, 잎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아까 말했듯이 광합성은 물과 이산화탄소로 이용해서 뭘 한다?
그쵸. 양분을 만드는 과정이다. 뒤에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증산작용이라고 하는데 식물은 물을 계속 흡수하죠. 근데 이 물을 계속 흡수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너무 많을 때에는 몸 밖으로 내어보냅니다. 기공을 통해서 몸 밖으로 수증기를 내어보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호흡작용. 호흡작용은 기공을 통해서 산소를 받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냅니다. 우리 사람의 호흡과 어떻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호흡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그렇죠. 이산화탄소를 내보냅니다. 자, 그러면 식물의 증산작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산작용이다 라는 것은 뿌리에서 흡수되었던 물이 수증기의 형태로 기공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공이라는 게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죠. 공변세포 두 개가 연결되어서 기공을 열리거나 닫히게 조절한다 라고 했죠. 자, 이 공변세포는 기공 가까운 쪽에는 세포벽이 두껍고 반대쪽은 얇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밑에 그림에서 한번 보면 자, 기공에서 요게 기공입니다. 자, 기공에서 우리 기공이란다. 기공은 요 가운데고 요 공변세포입니다. 공변세포에서 기공에 가까운 부분, 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어떻다? 두꺼워서 잘 늘어날까요? 잘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쵸? 잘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바깥 부분은 우리 풍선에 잘 늘어나는 부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기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빵빵해지겠죠? 그렇죠? 팽창하게 되죠. 빵빵해지면서 어떻게 된다? 안쪽은 안 늘어나고 바깥쪽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된다? 그렇죠. 기공이 열리게 되는 거죠. 반대로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다시 느슨해지면서 이렇게 기공이 닫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공이 열리고 닫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알아봅시다. 기공이 열리는 것은 공변세포 내에 삼투압이 증가했다. 자, 삼투압이 증가한다는 말은 요 공변세포 내에 영양분이 많이 쌓였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밖에 있던 물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럼 공변세포가 어떻게 된다 했죠? 팽팽해진다, 빵빵해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기공이 열린다라는 거고, 기공이 닫히는 것은 공변세포 내의 삼투압이 감소해서 물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느슨해져서 공변세포가 느슨해지면 어떻게 된다? 기공이 닫힌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공은 어디에 많다? 기공은 잎의 뒷면에 많죠. 잎의 뒷면에 많아서 증산작용은 주로 어디? 잎의 뒷면에서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증산작용의 기능입니다. 자, 증산작용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거 중요하니까 반드시 알아둡니다. 증산작용은 물이 상승하는 원동력입니다. 자, 우리가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는데 이게 잎으로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잎에 있던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야만 물이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 빨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빨대. 자,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식물체 내의 수분량을 조절해준다. 자, 식물에 물이 너무 많을 때에는 증산작용이 활발해서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겠죠. 자, 이런 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우면 땀을 흘리는 것처럼 식물도 더우면 땀을 흘려서 물을 밖으로 내보내서 체온을 조절해주는 역할도 한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증산작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시기는 주로 어디다? 그렇죠. 기온이 높은 낮에 기공이 열리기 때문에 낮에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증산작용은 언제 잘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것도 잘 알아둡니다. 자,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거, 증산작용이 많을 때입니다. 자, 기공이 언제 열리는가? 기공이 열릴 때, 자, 빛은 강할 때. 너무 더우면 우리 땀을 흘리는 것처럼 빛이 강해야 기공이 열리고, 그 다음에 기온이 높을 때, 빛이 강할 때, 기온이 높을 때, 그 다음에 자, 바깥에 너무 더우면, 바깥에 습도가 높으면 바깥에 공기 중에 지금 물이 많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바깥쪽이 건조해야 안에 있던 물이 밖으로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습도는 낮을 때 더 증산량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바람이 어떻다? 잘 불어야 우리 증발이 잘 일어나는 것처럼 바람이 잘 불면 어떻게 됩니까? 수증기가 더 밖으로 잘 날아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요약해 놓으면 반대, 적을 때는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제일 밑에 그림에 보면 자, 바람이 잘 불 때, 그리고 햇빛이 강할 때, 온도가 높을 때, 습도는 낮을 때,
증산작용이 활발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증산작용이 활발하다. 자, 이상으로 오늘 배울 내용을 학습해 보았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